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취업 정보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주식회사 해성통운에서는 이마트 온라인몰 배송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로 택배와 배송, 운반, 납품, 배달을 담당하게 되며 학력과 연차 무관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2종 오토와 1종 보통, 1종 대형 면허 소지자인 25세 이상 남성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모집 기간은 7월 26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한국 IoT 기술원에서 신입사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와 전자장비 기술 영업 분야로 정보통신기기 비상예경보장치 외 영업을 맡게 되는데요. 주로 마을방송과 구내방송 영업과 CCTV 영상장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학력과 경력 무관으로 정보통신 산업기사나 정보통신 기술사 자격 보유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7월 2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J&B 컨설팅에서 롯데카드 주간 승인 상담 및 분실 신고 접수 사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 업무는 가맹점 승인과 임시한도 심사 및 등록, 그리고 도난과 분실 신고 접수 상담이고요. 고졸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특히 카드사 및 사무 경력자와 75년 이후 출생자일 경우 우대하고 있는데요. 모집 기간은 8월 2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식회사 동방 ENG의 제품 광고 영업원 모집 소식입니다. 영업기획과 관리, 지원 부분으로 영업 및 입찰 관련 사무 관리를 맡게 됩니다.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고요. 모집 기간은 8월 27일까지로 채용 시 마감됩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네 분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할게요.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이진경. 청년기획단 이지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기획단 조윤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청년기획단 문혜영입니다. 네, 오늘은 많이들 나와줬네요. 4명이나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참 화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오랜만입니다. 일단 뭐 요즘 방학도 시작했고요. 또 그 와중에 날씨도 너무 덥습니다. 이럴 때 좀 청년기획단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법이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영 학생? 네. 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최근에 이제 감기에 걸려가지고 좀 고생을 했는데 네, 이제 커피가 카페인이 또 많이 안 좋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 한동안은 지금 끊고 이제 겉옷을 챙기면서 추운 공간에서는 이제 겉옷 챙겨 입고 그러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커피 대신 좀 유자차처럼 좀 따뜻한 걸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자, 진경 학생은요? 네, 저는 오히려 덥다고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쬐고 있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 호수공원이라고 매우 큰 공원이 있는데 가끔 거기에 이제 돗자리를 들고 나와서 햇빛을 쬐면서 피크닉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이열치열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윤진 학생은요? 네, 저는 원래 제가 많이 먹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좀 입맛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안 먹으면 또 힘이 안 나니까 그럼요. 정말 많이 먹으려고 네, 정말 건강을 위해 먹고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혜영 학생은요? 저는 요새 휴대용 선풍기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요새 햇빛이 매우 따가워서 휴대용 선풍기를 꼭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날씨 더울 때는요, 진짜 건강관리 제일 중요하거든요. 몸 시원하게 하시고 시원한 것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좀 어떤 직업을 만나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학생이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혹시 여러분은 에듀케이터라고 아시나요? 아니, 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네. 에듀케이터? 네. 에듀케이터는 이제 박물관이나 전시관에서 이제 여러 교육들을 이제 기획하고 운영하는 그런 직업인데요.
네, 특히 저희가 만나본 이정빈 에듀케이터님은 헬로우 뮤지엄이라는 어린이 미술관에서 주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계셨습니다. 네. 네, 특히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이제 아이들을 내내 생각하는 그런 이정빈 에듀케이터님의 이제 모습이 이제 고스란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군요. 에듀케이터, 저는 이 취업이 보인다에서 오늘 처음 들어본 직업이긴 한데, 자, 이 직업을 소개하는 이유가 일단 궁금하네요. 진경 학생. 네, 요즘 주 5일 근무제 등으로 사람들의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또 전시회를 찾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더 다양한 전시회들이 기획 운영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저의 경우에도 영화 관람보다는 전시 관람을 즐기는 편이라 매우 많은 전시회들을 가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서 전시회를 보면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매우 다양한 일을 하시는 분들 많이 뵐 수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분들 인터뷰하여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통 뭐 도슨트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큐레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에듀케이터 이렇게 좀 각각 다른가 봐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일단 큐레이터라는 직업명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학예사라는 한국어 명칭이 있습니다. 학예사는 전반적으로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과 대여된 전시물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며 이것에 관하여 전시 기획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행정 업무를 보거나 작품의 과학적 보존 처리도 관여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도슨트라는 직업이 있는데요. 도슨트는 라틴어로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도슨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후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작가에 대해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슨트는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듀케이터가 있는데요. 네. 에듀케이터는 쉽게 말씀드리자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셀프 가이드 출판물과 강의도 있고 영화도 있고 관련 외부 연수 프로그램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듀케이터가 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정 업무도 같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박물관 직업군들이 많은데요.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을 같이 협업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에듀케이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선생님과도 흡사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 분과 어느 정도 차이가 좀 있을까요? 네, 이제 어떤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공부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흡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학교에서는 가르쳐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에듀케이터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일단 예술 작품을 다룬다는 것도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과의 차이점인데요. 전시 기획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제 재해석해서 네, 관람자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관람객의 교육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런 점들이 학교에서 교육하는 분들과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직업이죠. 에듀케이터의 진솔한 이야기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로뮤지엄 동네미술관의 에듀케이터 이정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에듀케이터는 박물관, 미술관에서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일을 하는 직업이고요. 관람객들에게 작품에 대한 의미를 더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시와 연계되지 않더라도 미술관 내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헬로뮤지엄에서 이제 에듀케이터로 근무를 하고 있고 현재는 교육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에듀케이터라고 해서 반드시 교육만 기획하고 운영하고 가르치는 업무만은 하지는 않고요.
미술관 내부에 있는 다양한 일들에 있어서 서로 큐레이터와도 협업을 해야 되고 홍보하는 분들과도 협업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술관 내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사실은 다 참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아이들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해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자라오면서 이런 예술 교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 스스로가 느끼게 되었고, 미술관에서 이렇게 예술 교육을 어린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직업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인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배우면서 습득을 한 경우고요. 미술관 내에 도슨트라든지 예술 강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자원봉사도 그렇고 인턴 제도들이 있어요. 실습생 제도라든지.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경험이 저는 훨씬 더 에듀케이터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큰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서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을 열심히 해서 저는 지금의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 제 나이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미술관에 방문하는 일을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에듀케이터는 친구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미술관에 이제 작품과도 사실은 친구가 되어야 되고 작품을 정말로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제가 깊게 이해하고 알아야지 그 작품에 대한 의미를 관객들한테 전달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친구처럼 정말 편안하고 또 즐겁고 재밌는 그런 경험을 함께 쌓게끔 도움을 주는 그런 정말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 에듀케이터를 만나는 경험들이 관객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에듀케이터는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정빈 에듀케이터님을 저희가 인터뷰로 먼저 만나봤는데요. 사실 이 에듀케이터란 직업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평소에 편견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도 이 에듀케이터란 직업에 대해서 약간의 편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이제 전시회를 좋아하는 저로서도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네. 도슨트와 큐레이터는 대부분 많이들 아시잖아요. 네. 근데 에듀케이터에 대해서는 저도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편견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박물관이나 전시장에 관련한 더 다양한 직업을 이제 저와 같은 청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진경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술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나에겐 너무 어려운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듀케이터 분들은 이런 예술을 관람객들에게 좀 더 쉽고 흥미로운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하니까 그만큼 되기 힘든 직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왠지 모두 유학파일 것만 같고 에듀케이터가 되기까지 시간과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럼 좀 만나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해소가 됐나요? 네, 에듀케이터님께서 인터뷰할 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유학을 가지 않아도 되고 국내에서도 자신의 그런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에듀케이터가 되기 위한 열정만 있다면 다 반드시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그래도 어떤 직업이든 고충은 정말 있기 마련이잖아요. 직접 만나본 에듀케이터는 좀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네. 일단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에 앞서서 이제 전시되는 예술 작품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 어려웠을 텐데요. 근데 또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제 새로운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구상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네, 이제 창작의 고통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수업으로 이제 독서 활동지를 제작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해야 될 점들이 고려해야 될 점들이 매우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에듀케이터가 하는 업무도 결국 그 시대에 맞춰서 이제 새로우면서도 흥미를 유발해야 하고 그 안에 이해를 돕는 요소들까지 있어야 한다는 게
그런 점들이 어렵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혜영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에듀케이터님을 처음 뵌 날 그분이 미술관은 살아있는 전쟁터처럼 굉장히 역동적인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흔히 고요하다고 생각을 되는데 그런 이미지와는 달리 교육 하나를 만들고 운영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고 체력적으로도 힘든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네. 또 끊임없이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육을 하는 직업으로서 교육생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고도 해요. 네. 특히 이정빈 에듀케이터님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서 교육생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좀 힘든 점들이 있다면 반대로 좀 즐겁고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진경 학생? 네, 본인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즐거워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해줄 때가 가장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네, 관람객들을 마주보며 바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쌍방향적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로 발견하여 본인의 직업적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직접 본 그 헬로우 뮤지엄, 여기 어떤 곳이었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헬로우 뮤지엄 이정빈 에듀케이터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문화교육 현장이 이런 곳이구나 이야기로만 들어봤었는데 또 만나는 현장의 모습은 새로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박물관 외관이랑 내부가 굉장히 알록달록해서 마치 어린이집에 온 듯한 기분을 받았고요. 네. 또 처음에 저희가 좀 당황했던 게 신발을 다 벗고 입장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물관인데 신발을 벗고 입장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유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박물관이라는 곳이 좀 딱딱하고 다소 경직되고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에서만 관람을 해야 하는 그런 편견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서는 좀 편안한 자세로 예를 들어 누워서 보거나 뭐 턱을 괴고 보거나 엎드려서 보는 듯한 그렇게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자세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어린아이들이 이곳이 단순히 딱딱하고 경직된 장소가 아니라 좀 놀이공원 같이 즐겁고 내가 이곳에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게요. 어린이 관람객들이 참 친숙함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요. 혜영 학생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곳이 차분하면서도 참 활발한 공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모이다니 상당히 좀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네, 미술관 특유의 차분함이 깃든 공간에 어린아이들, 에듀케이터님, 그리고 큐레이터님이 서로 활발히 소통하니까 저는 특히 그런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미술관은 조용히 해야 하고 또 정적인 모습이었던 것에 반해 헬로우 뮤지엄은 상당히 상대적으로 역동적이고 자유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또 청년기획단 여러분이 평소에도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찾는다라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뭐 교육 프로그램이나 뭐 근무를 해본 경험 같은 건 좀 있습니까? 네, 제가 네. 지난 겨울방학 때 알차게 살아보려고 오. 인사동에 위치한 미나박물관에서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네. 먼저 제가 뭐 전문적인 업무를 본 건 아니고요. 전시회 보조 그 정도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전시장에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보니까 굉장히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애정어린 그 눈빛과 분위기 이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면서 오히려 제가 작품에 대해 공부를 하고 이제 배워가는 것도 많고 미나에 대한 지식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윤진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정빈 에듀케이터님의 강의도 한번 들어봤었고 이렇게 또 박물관에서 미술관에서 근무도 좀 해보고 하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좀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제가 문화를 전공하니까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실제로 좀 제가 미술 쪽에는 많이 지식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근무를 해보니까 다양하게 지식이 쌓이고 앞으로 제가 전공에 있어서 좀 네. 시야가 넓어진 것 같긴 해요. 그렇군요. 알차게 살고 있는 윤진 학생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 또 뭐 늘 또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내가 만약에 오늘의 직업 에듀케이터라면
어디서 또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보고 싶을까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생각을 해봤을 것 같은데 자, 혜영 학생에게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미래 세계라는 주제로 전시를 진행해 보고 싶은데요. 미래 세계는 어떤 모습일지에 대해 평화, 파괴, 후퇴 등 다양한 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으로 그려보고 싶고요.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여러 참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을 생각하여 인공지능이나 홀로그램, 그리고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을 이용한 전시도 진행해보고 싶습니다. 네, 진경 학생은요? 네, 저는 자신의 일대기나 어느 한 때를 가지고 이것을 회화나 조형물로 제작해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전시회를 다녔지만 그중에서도 특별하게 더 기억에 남거나 인상 깊었던 주제들이 작가들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한 전시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배워야 할 점이나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 라는 걸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제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에듀케이터가 된다면 이러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에듀케이터라는 직업 꼭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진 학생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제가 박물관에 근무하기 전까지는 이 직업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듀케이터님도 만나고 제가 근무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이분들이 있어서 내가 문화예술에 대해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물관에서 뭐 작품도 보고 도슨트 분께 이야기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작품에 대한 그 체험이나 놀이도 직접 해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좀 더 심층 있는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에듀케이터님의 역할이 작품이랑 관람객을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혜영 학생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교육의 중요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학교 교육을 제외하고는 문화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이 자라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저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런 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상당히 많이 느꼈거든요. 어떤 시대를 대표하는 작품이나 오마주, 패러디 작품을 보더라도 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쌓여있지 않아 이해하기가 힘든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보고 듣고 자라왔던 것과 다른 이질적인 작품을 보게 되는 경우 제가 치우친 시선으로 작품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로서 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교육이나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건데 자, 그렇다면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야 할까요? 지영 학생? 네.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아직 더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이제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특히 저희 이제 그런 교육을 기획하는 것에 있어서 요즘 인기 많은 전시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전시회에서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제 진행한다면 이제 예술 활동이 더 활발해지면서 에듀케이터라는 그런 직업 자체도 더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에듀케이터라는 직업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이런 직업도 관련 자격증 같은 게 좀 필요할까요? 혜영 학생? 네, 저희 에듀케이터에는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꼭 에듀케이터를 위한 필수 자격증은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로 큐레이터의 경우 관련 학과를 졸업할수록 유리하며 학예사 자격증이라는 전문 자격증이 있어도 에듀케이터를 위한 국가 자격 제도는 현재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에듀케이터와 관련된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전공자들이 에듀케이터에 도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전공이 자유롭다 보니까 누구나 도전을 또 해볼 수도 있을 법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청년 기획단 여러분도 만약에 내가 이 에듀케이터가 된다면 어떤 부분을 좀 자신 있게 이 역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일단 제가 미술적으로 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문화적 소양이 굉장히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마음
그래서 네, 제가 어린이 박물관에서 만약에 일하게 된다면 뭐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 친구들에게 제가 맞는 교육을 찾아내야겠다는 그 의지 하나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자신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자 진경 학생. 네, 저는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자신 있습니다. 네, 저는 평소에도 초면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거는 성격인데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에듀케이터가 된다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체험하시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분들이 좀 더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더 나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서 많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청년기획단 여러분이라면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을 직접 또 취재를 해왔고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인터뷰를 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 학생부터 전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만나 뵙고 온 에듀케이터님은 진짜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천사란 말이 정말 어울리는 분이었고요. 네. 촬영 내내 굉장히 적극적으로 저희를 더 배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근무해본 경험도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애정도 생기고 이분들의 일에 대해서 굉장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나요? 제가 미술적 소양이 길러서 네. 네. 오. 기회가 된다면 네. 응원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영 학생은 어땠습니까? 네, 저는 에듀케이터라는 직업이 이제 창의성을 가진 교육자가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틀에 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떠한 의도나 예술 작품 자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또 재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제 꼭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제 교육자의 자질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문화 활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또 성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좀 성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좀 들어볼 용의가 있나요? 네, 물론이죠. 알겠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을 좀 원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요즘 이제 다양한 색감을 가진 그런 전시회들도 많잖아요. 이제 그런 전시회들에서 그런 저희가 또 여러 색깔을 칠해보고 네. 또 같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오. 그런 가벼운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해도 저는 참여할 의향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에듀케이터님들 보고 계시죠? 자, 이런 프로그램을 원한다고 하니까 또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혜영 학생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에듀케이터란 직업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멋있는 직업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듀케이터란 직업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어서 더욱 참 멋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만큼 에듀케이터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혜영 학생도 아이들을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에듀케이터란 직업 생각해 본 적 없나요? 저는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되어서 에듀케이터가 어린아이들을 상대로 에듀케이터가 된다면 좀 재밌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들이 굉장히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어떻게 또 교육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진경 학생은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에듀케이터 분의 아이들과 또 자신의 직업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무척 감동을 했었는데요.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일을 그냥 의무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자신의 일에 대해서 큰 애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정빈 에듀케이터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참 이 점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또 저 또한 가까운 미래에 일을 할 때 좀 더 열정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경 학생 언제나 그 열정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미래의 K-팝 전문가로서 활동을 할 친구이기 때문에 자, 오늘 또 이번 취재가 많은 또 영감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준 청년기획단 여러분 4명과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